구화 예고를 보면 명은원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당황한 표정으로 앰뷸런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명은원이 왜 천벌을 받게 되는지 속 시원한 이야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방송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명은원은 마스크를 쓴 채로 열심히 뛰어다녀봤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다른 많은 병원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본인만 유명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명은원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명은원은 오후에 응급실에서 방송 촬영이 있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간호사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눈빛이 번쩍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응급실 촬영이라면 움직임도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되겠지. 지금이야말로 내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기회야.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응급의학과 복도를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벽에 붙어있는 환자 이송표를 힐끔거리던 그녀는 이내 빈 책상 위에 놓인 이송 스케줄 기록부를 몰래 들춰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항목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이 환자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로에서 송도로 이송될 예정인 환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정상 오후 늦게 앰뷸런스에 실려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명은원은 마침 앰뷸런스 담당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명은원은 입가에 억지 웃음을 걸치며 다가가 자연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송도로 이송되는 환자 있잖아요. 그 환자 몇 시쯤 이송되죠? 기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예정된 시간을 알려주었고 명은원은 곧장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꼭 제가 이송할 겁니다. 제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출발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명은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명은원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고 병원 업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응급실에 정장을 입은 채 나타난 명은원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응급실에 웬 정장이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은원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한 표정으로 자신의 시계를 보며 촬영팀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조하게 움직였고 이따금 복도 끝을 향해 고개를 내밀며 촬영팀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카메라를 든 제작진이 응급실에 들어서자 명은원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준비 동작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이밍을 맞추기 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고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앰뷸런스 기사는 당황하며 급히 명은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은원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환자가 급해요. 기사의 목소리는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은원은 병실 커튼 뒤쪽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촬영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송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침대 옆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같은 레지던트인 김사비가 수액을 교체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섰고 우연히 커튼 사이로 숨어있는 명은원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김사비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뒤 촬영팀이 응급실에 도착하자 마치 모든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것처럼 명은원은 불이 나게 커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침상에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열정적인 의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작진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했고 명은원은
그 상황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송 도중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이송은 중단되었고 병원 내부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서정민 교수가 급히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처치가 마무리된 뒤 서정민은 명은원을 향해 냉철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명은원 선생,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뭐지? 왜 정장을 입고 응급실에 있었어? 명은원은 당황하지 않은 척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잠깐 병원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환자 상태가 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는 건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서정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사비가 조용히 다가와 서정민의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명은원 선생님, 아까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환자가 급하다고 할 때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명은원의 안색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려 했지만 이어서 달려온 앰뷸런스 기사까지 나타나 증언하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분명히 저한테 본인이 올 때까지 절대 이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고요. 이 모든 말을 들은 서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병원 보안팀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확인하였고 화면 속에는 명은원이 숨어있는 모습과 카메라가 등장하자 갑자기 행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서정민은 명은원을 회부했습니다. 위원회는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시하여 명은원에게 병원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은 날 명은원은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여러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날 벌어진 사건의 소문은 이미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었고 그녀의 이름을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한 명은원의 논문 탈취 사건은 결국 서정민 교수가 직접 학술윤리팀에 제보하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정민은 명은원의 해고가 결정된 날 구도원을 조용히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이 논문 말이야. 혹시 원고 초안 저장본이나 작성 이력 같은 거 가지고 있어? 그 질문을 들은 구도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 개인 노트북에 거의 모든 초안이 저장돼 있습니다. 각주도 제가 정리했고 통계도 제가 분석했습니다. 서정민은 구도원의 진지한 눈빛을 한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정확하게 언제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술윤리팀에 정식으로 전달될 거야. 구도원은 자료를 잘 전달하여 제출했습니다. 학술윤리팀은 정식으로 조사를 개시하였고 명은원이 제출했던 본인의 기여도 설명서와 구도원의 자료를 대조한 결과 논문 작성의 거의 전 과정이 구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초록부터 서론, 방법론, 통계 분석, 토론 항목까지 구도원의 필체로 작성된 자료가 버전 히스토리와 함께 모두 보존돼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구도원은 그동안 논문을 실질적으로 집필한 사실이 밝혀지며 제1저자로 재등재되었고 이 사실은 병원 내 학술위원회에서도 공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용히 구도원을 바라보며 응원하던 오희영은 구도원의 고백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